영화본색 DJ 민수입니다. 여러분, 기나긴 방학의 끝에 개강을 하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고 복학을 해서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번 주 잘 마무리한 만큼 마지막까지 한번 영화본색과 달려보도록 합시다. 우리 불타는 금요일, 저희 이번 주에 가져온 주제는 영화의 캐릭터들,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들, 아니죠, 명대사들을 가져왔죠. 네, 저번 주랑 헷갈렸네요. 이거 알아서 편집하실 거예요, 이거는. 네, 저희 명대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영화본색 DJ 총 6분과 함께 오늘 불타는 금요일 영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와. 저희 방송 한두 번에서 나온 짬밥이 아니에요. 아니 실전에 강하시네요. 그렇게 막 못하는 척 하더니. 말을 너무 더듬어가지고. 저게 네, 여유라는 거예요. 오늘 하시는 것도 막 헷갈리셨는데 중요한 네. 걸 들으셨죠? 자, 앞으로 오늘 말을 많이 안 할 거라서 지금 할당을 많이 해놓고 일단은 시작을 한 것 같네요. 오늘 민수 DJ가 저 카메라 앵글에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 오늘 있어요. 오프닝을 좀 저희가 갑작스럽게 시켜봤고요. 근데도 뭐 역시나 재치 있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나오신 방송이 몇 개인데. 역시. 말이 왜 그쪽으로 가죠? 아니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 전에 히든싱어 아 맞아요. 공중파를 넘어서 박미경 씨 케이블까지. 편에 나오셨더라고요. 관객. 아니, 제가 뭐 거의 노래 못 참하는 사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방청객으로 카메라 2번 미친 건데. 두 번이 어디예요? 진짜. 두 번이 그런가요? 검색 오르실 뻔했어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아, 아쉽네요. 진입할 수 있었는데. 했었는데 제가 그날 날을 새고 가는 바람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더 리액션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카메라에 한 10대 번 잡히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씹어두고 싶으셨는데 아예 제 카메라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세상에 졸고 있어가지고. 유명인의 여유란. 뭐 다른 DJ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정 DJ는? 저는 방학이랑 똑같아요. 휴학생이라서. 아. 다들 개강은 어떠신가요? 저도 휴학을 저 했어요. 개강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개학하는 기분을 잊어버렸어요. 뭐 얼마나 됐나? 한 학기 되죠, 한 학기. 이제 한 학기 휴학한 거 이제 아니야? 세 달 아닌가? 그냥 한번 놀려봤어요. 요즘 그냥 만나는 애들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휴학하고 계신. 저도 휴학이고 아니요. 여기 나도 두 휴학. 명만. 응. 세 명, 세 명. 아, 하은 DJ도 휴학. 네, 휴학했어요. 한빈 DJ도 휴학. 5학기 휴학제죠. 민수 DJ도 휴학인가? 나는 반이죠. 울지 둘만 마. 다닌. 울지 마.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1사학번 2학년 어떤 기분이세요? 굳이 앞에 1사학번은 붙였어야 돼. 사람들 즐겁하겠네. 2학년이라 혼자서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혼자 친구가 없다기보다는 있는데 그냥 혼자 다니는 게 확실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새. 네. 어디 뭐 눈치 안 보고 그죠, 혼자서 그죠, 네, 그죠. 프린트 할 거 마음대로 프린트하고. 아니 프린터야 뭐. 좋은- 원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혼자니까 더 자유롭게 하니까. 여기 휴지 없나요, 여기? 자, 이 얘기는 네. 여튼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코너는 저희 민수 DJ가 아까 앞에서 저기 서서 말했던 실수했던. 네, 실수했던 실수했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아니고요. 저번 주였죠? 명대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네. 민정 DJ가 명대사 열전이라고 써놨나요? 네, 제목에다. 네. 네. 어. 명대사 열전 코너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저희가 순서 누가 정할지 할 때마다 좀 약간 정막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카톡을 먼저 카톡으로 먼저 나 이거 하겠다라고 하신 분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맨날 순서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굳힐까 봐요. 맨 처음에 항상 이제 한빈 DJ가 먼저 얘기를 아유. 해주시는데 오늘 소개해주실 영어랑 좀 명대사를 좀 실감나게 말해주실까요? 이거 슬럼독 밀리어네이라는 영화고요. 그리고 명대사는 이게 말한 사람 없어요. 자막으로 나와요. 네. 네? 그냥 명대사 아. 음성으로 아예 나오지는 않고 자막 처리가 되는 명대사인데 뭐 영화 전반적인 내용은 뭐 인도 빈민가 출신의 꼬마애가 커가는 과정
퀴즈쇼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퀴즈 정답으로 맞추면서 생기는 일들을 다루는 건데 이 도입부에서 영화 퀴즈처럼 약간 질문을 던져요. 뭐 어떻게 뭐 상금 탔냐 하면서 A, B, C, D라 나오는데 A가 잠시만요 보고 말할게요. A가 뭐 속임수로, B가 운이 좋아서, C가 천재라서, D가 소설 속 영화 속 얘기니까 뭐 이츠 리튼이라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여기서 미리 말하자면은 이츠 리튼이라는 부분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영화에서? 영화에서 소설 속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운명이라서 번역하는 게 맞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입부가 딱 도입부에 그 자막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영화 끝나서 이게 한 번 더 나오죠. D is written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명대사로 꼽았어요. 그 뒤의 의미가 뭔가요? D는 A, B, C, D예요. 1, 2, 3, 4처럼. 퀴즈쇼 보기. 퀴즈쇼 보기처럼. 객관식 문제처럼. 이리스 리튼. 어. 맞지 않아요? 왜? 발음 맞아요. 좋아요. 아 그래요? 이거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요. 저도 봤죠. 네. 이거 영화 저는 엄청 명작이라고 얘기는 많이 들었던 영화고 학교에서 많이 틀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저는 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맹장 터져서 그때 못 봤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쉴 때여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 슬림독 밀리언 에어를 봤는데 저만 못 봤었죠. 반 애들 중에서.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하은 DJ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가 근데 진짜 한 영화에 되게 뭐지? 그 한 사람 인생의 그 엄청난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 문제를 맞추는 게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일이랑 그 문제의 답이랑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자신의 그 사람의 과거가 나오면서 그 문제의 답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서 약간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느껴지지 않고 되게 이제 끝으로 갈수록 그 사람이 이 주인공이 겪었던 인생이 너무 힘들고 되게 너무 사건 사고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 입돼서 딱 마지막에 감동이 딱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잖아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흑수저에서 퀴즈쇼 같은 데 나가서 1등에서 뭐 성공한 이야기라고 처음에 알고 봐서 좀 되게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요. 되게 뻔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계속 그 퀴즈쇼 문제랑 그 삶의 그 주인공의 삶이 교차 편집돼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출이 되게 독특하게 구성돼가지고 오히려 좀 차별점을 다른 영화들이랑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민정 DJ는 어떻게 보셨어요? 또 저도 이제 연출 독특하던 거에 동의를 하는데 완급 조율이 굉장히 뛰어났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의년 시절의 에피소드는 다 좀 극적이잖아요. 막 쫓기기도 하고 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퀴즈쇼가 오히려 완급이 좀 더 긴장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전화 찬스도 있고 전화 찬스 하는 와중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도 약간 운명처럼 맞물려가지고 어떻게든 되고 그리고 또 진행자가 좀 함정 같은 걸 파죠. 맞아요.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근데 그거에 또 거기서 또 긴장감 한 번 더 고취시키고 이런 게 저는 오히려 유년 시절에서 스토리를 담당하고 긴장감 영화의 좀 극적인 긴장감을 퀴즈쇼 에피소드에서 담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이걸 그냥 막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을 쭉 보여줘서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쇼가 나와서 이렇게 성공하는 맞아요. 그런 거였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이게 퀴즈쇼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되게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진짜 우승할까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맞아. 그리고 끝부분에는 결국에는 이게 성장하면서 약간 시간이 맞물리는 것도 재밌는 요소죠. 점점 이렇게 퀴즈쇼의 본인이랑 현재로 점점 올라오는 스토리 맞아요. 이야기 그 부분도 볼만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퀴즈가 이제 그러니까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그 퀴즈가? 아니면 그 퀴즈가 하루에 1대100 같은 거예요? 1대 100까지는 아니고 두 그냥 번에 나눠서 하죠. 네. 두 번에 마지막 나눠서. 문제만 따로 하고.
근데 저는 그 답 알려줬을 때 주인공이 다른 답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도 네. 그냥 모르는데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게 약간 돈 때문에 얘가 키즈쇼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그만하려고 말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답을 말했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또 영화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 배우분 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거기서 좀 그 관객들을 조금 더 긴장시키는 요소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가 문제고 이게 다른 답을 선택하든 맞는 답을 선택하든 또 한 가지 기로가 있어요. 이 답이 맞는 답이냐 틀린 답이냐 두 가지 선택 기로가 있어가지고 그 장면이 일종의 클라이막스고 굉장히 큰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 영화를 엄청 좋게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진짜 저도 이거를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굉장히 극찬받았던 영화로 그쵸. 알고 있고 골든글로브에서도 엄청 상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카데미에서 한 8개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와. 노미네이트가 아니면 시상이요? 네, 수상작으로 18개 부문에서 장난 아니네요. 각본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게 2010년? 2009년? 그 정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 아마 딱 이렇게 기억나는 영화 하면 딱 이 영화 생각날 정도로 이거 외에는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영화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극찬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인공 있잖아요. 네. 데브 파텔? 맞아요? 배우분 네, 남자 배우분. 자말 역할 맡으셨던 남자분이 그 스킨스에서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영드 그 니콜라스 홀트 나오셨던 스킨스에서 무슨 역할로 나오시죠? 그분이 그 친구인데 그 꼭 있잖아요. 친구 중에서 꼭 웃기네, 찐따 갖고 웃기네. 그 게임하면서 막 찐따 갖고 웃기는 애 나오는데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거기서 처음 봤었는데 이제 이 슬림독 밀리네어 이런 거를 찍고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라이언이라는 영화도 찍으셨거든요. 저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안 봤는데 라이언은 봤어요. 그게 라이언이 구글 지도 가지고 이제 네네네. 자기 기억만으로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실화를 잃어버린 실화 형을 바탕으로 한 찾아서 거고. 한 내용인데 그거 진짜 뭉클하고 그것도 볼만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분 연기력을 뭔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뭔가 재밌을 때는 좀 엄청 재밌고 개그 코드가 좀 왕성하고 좀 잔잔하고 좀 뭉클한 거 할 때는 또 그만큼 좀 진지함이 묻어나오는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궁금했어요.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이 나오죠. 조금 엄청 고뇌가 깊어요. 인생이 좀 기구하다 보니까 간단한 문을 선택할 때도 기본적으로 약간 표정이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나와요. 영화 자체에서. 그리고 상금을 타도 뭔가 그렇게 기뻐 보이지도 않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연기 잘하고 감정 표현이 되게 좋은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촬영 장소도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 타지말의 촬영을 네, 원래 불가능한데 타지말이 네. 왜 불가능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신성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영화에서 촬영을 한다 이런 거를 한 번 따내려면 한 진짜 몇 달, 몇 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데니 보일이 감독을 했잖아요. 데니 보일 감독이 했다고 해서 오히려 좀 일사천리하게 끝났다고 계약이나 이런 게. 그래서 타지말 굴 이런 데도 촬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촬영이 굉장히 잘 돼서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사기치는 부분이. 역할이었는데 뭐 다른 분들도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서 그러면 한빈 DJ는 이 영화가 이제 퀴즈가 여러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질문 중에서 좀 약간 뭔가 가장 제일 생각나는 질문 그런 게 있어요? 질문은 기억 안 나고요. 질문 기억이 안 나.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질문보다는 역시 약간 엔딩이 약간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엔딩에 뭐 결국에는 약간 로맨스적 요소도 잘 이루어졌던 거고, 그리고 약간 뭐 인도 영화 느낌 나게 뮤지컬적 요소도 좀 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이리즈 리튼 뜨면서 끝나는 장면까지 딱 그 부분이 완벽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그 마지막 퀴즈가 뭐였더라? 삼총사의 맞아. 세 세 명의 명이야. 병사, 세 번째 병사. 그게 너무 그거. 좀 쉽다고 느껴가지고 약간 그 저명한
변호사랑 의사들도 다 틀렸다 그랬는데 네. 그런 수준인지 약간 책 한 번 읽으면 아는 문제긴 한데. 그죠. 그렇군요. 아, 다영 씨는 이제 너무 쉬워서 이 정도면 나도 윌리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중간 문제를 못 맞출 것 같아요. 마지막 문제가 너무 쉽지 않았나. 그냥 뭐 너 가져라 이러고 쉽게 준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또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발리우드 영화 자체에 조금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약간 좀 지나치게 낙천적인 것과 조금 뮤지컬적인 요소가 굉장히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맨님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위주는 아니에요. 세월간이처럼 군데 틈만 나면 나오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연출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리우드 어색하신 분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리우드가 인도 쪽 영화를 발리우드라고 네. 그러죠. 근데 뭐 이분은 이제 감독이 좀 미국 분이시라 그렇긴 하죠. 완벽한 발리우드 영화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미국만의 색깔이 아니라 확실히 발리우드 색깔도 넣은 거죠. 뮤지컬적인 면도 나오고 뭐 이랬다고 하면. 그냥 배우들이 영어를 좀 유창하게 하는 거. 그렇군요. 네. 뭐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날 잡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맹장만 안 터졌으면 학교에서 보는 건데 못 봐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영화는 이제 하은 DJ가 이거 함부로 명대사를 말을 못하겠어요. 하은 DJ 씨가 이제 네. 영화 제목하고 명대사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마더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제가 가져온 명대사는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너 엄마 없니? 라는 대사예요. 정확히 너는 엄마 없니? 네. 너는 엄마 없니? 이게 김혜자 배우님이 하는 건데 이게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김혜자 배우님하고 원빈 배우가 이제 둘이 모자 관계로 나오는데 거기서 원빈 배역 이름이 도준인데 도준이는 조금 약간 모질아 보이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다 큰 성인인데 지능은 약간 어린애처럼 보이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도준을 완전히 끔찍하게 사랑해요. 약간 집착할 정도로. 근데 그 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죽어서 옥상에 걸려져 있는 그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그 도준이 그 용의자로 몰려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경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따로 변호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엄마가 직접 범인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네. 김혜자 씨가 엄청 소름 끼치게 와. 나오시죠. 진짜. 카리스마 있게. 저는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저도요. 이게 분위기는 저는 아저씨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약간 어둡지 않아요? 색감이? 네. 아저씨랑 그래요? 저는 아저씨는 그냥 전형적인 액션 영화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냥 색감이 약간 어둡게 맞아요. 깔아져 있는 약간 게 지하 주차장 있어요. 느낌. 네. 응. 근데 이게 진짜 약간 저도 이게 제일 좋았던 게 일단은 스토리에서 마지막에서의 딱 그 스토리 결말도 소름이지만 맞아요. 이게 여기서 대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사들이 다시 보면 또 소름이에요 이게. 맞아요. 대사 하나하나가 딱딱 소름이고 그리고 또 연출도 약재를 김혜자가 거기서 약재방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약재를 작두로 썰면서 이제 도준이 경찰서에 끌려갈 때 이렇게 써는데 그거를 작두로 썰면서 거기를 시선을 던지고 근데 계속 이게 꼭 손이 베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그렇게 긴장하게 연출한 그 장면들이 맞아요. 되게 진짜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유명한 오프닝하고 마지막 끝나는 시퀀스도 되게 엔딩. 유명하고 그 네. 갈대 네. 춤추는 거 그거죠. 네. 갈대밭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갈대 쪽에서 숨을 추고 마지막에는 관광버스 안에서 춤추는 맞아요. 거. 네. 저는 춤추는 것도 굉장히 소름돋지만 허벅지에 침 넣는 게 더 맞아요. 약간 머리를 확 때리는 느낌?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약간 일종의 스포이기 그죠? 때문에 네. 말을 자제하도록 하고
저는 봉준호 감독을 감독을 굉장히 이제 높게 치는데 우리나라 감독님들 중에서 그 이유가 항상 봉준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영화는 봉준호 감독밖에 못 만드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철학의 시도하고 영화를 만들 때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나온 옥자나 소용요차 봐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런 설정과 소재 자체가. 근데 마더는 환상 그 설국열차 옥자와는 달라요. 옥자에서는 이제 환상의 괴물이 약간 그쵸. 근미래적인 얘기고 설국열차는 아예 그 가상은 아니고 좀 미래 아포칼립스 세계를 설정을 하죠. 그런데 마더는 현실이에요. 진짜 우리 그쵸. 옆 동네 완전, 얘기. 완전 현실이죠. 그거. 우리 옆 동네 얘기고 조금 잔혹한 얘기긴 하지만 살인 사건은 늘 발생하고 그게 어느 한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길 가다 저쪽 시장에도 역자거리 있는데 그중 한 명의 아주머니 그렇게 보여요. 김혜자 씨 그렇게 나오고 원빈 나오는 도준이도 그냥 동네에 한 명씩 있는 동네 바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좀 안 잔인한 장면 있잖아요. 거기 잔인한 장면 나오지만 안 잔인한 장면이 더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게 약재 써놓은 것도 그걸 저 눈 가리면서 봤어요. 진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게 그냥 썰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썰면서 계속 바뀌어보고 있어요. 도준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엄마가 애 걱정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영화 끝나고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그게 일종의 그거예요. 일종 집착 말하시는 집착이에요. 아, 그게 걱정돼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시야를 벗어나지 말라는 일종의 신호 같은 거라고 느꼈어요. 저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영화가 제일 뭔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담은 영화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신선하기도 할 텐데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저런 엄마가 저런 엄마가 어딨냐. 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는 봤을 때 그지 저런 엄마 있지. 약간 그치. 그 받아들이는 게 저런 있을 엄마 것 있지. 같아요. 예. 아,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면 이해 못하겠네. 거기는 금방 그죠. 독립하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음.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어느 장면에서 누구한테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거 스포예요. 네. 스포. 네, 근데 이거 좀 스포 말해도 돼요? 근데 뭐 알아서 추측하세요. 네, 그죠. 추측하세요. 이 정도 말해줬으면 이 정도 사람들이 말해줬으면- 알아서 나가지 않을까요? 스포한다고 했으면 잠깐 스포주의. 스포주의. 그러니까 뭐 CG야 저거? 이 정도 말할게. 이제 그 아들의 누명을 벗기려고 이제 어떻게 누명을 벗기고 뭐 다른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났어. 용의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김혜자가 자기가 그 용의자를 만나러 가겠다 해서 이제 면회를 갔는데 이제 근데 딱 봤는데 그 애도 용의자도 약간 어리숙한. 지체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약간 보이는. 그럼 아니면 약간 그냥 좀 네. 사람 멍하고 약간 네. 키코머리 그렇게 보여요. 약간 은둔형 네. 외톨이고 그리고 약간 과대망상증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되게 멍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정상인은 아닌 거죠. 약간 사이코패스. 또 다른 도준이 같은 애가 또 있는 거예요. 네, 딱 맞아요. 봤는데 그때 이제 김혜자가 부모님은 살아 계시니 하면서 엄마는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아, 이거 진짜 안부를 물으시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겠어요. 그게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함축적인 뜻은 너는 너의 누명을 벗겨준 엄마는 없니? 그죠, 예. 이런 뜻이에요. 아. 자기처럼 이렇게 발 벗고 나서서 누명을 벗어주고 엄마는 있니? 이거지 사실. 와. 네. 그게 음. 무서웠어. 무섭지 않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 이게 약간 비꼬듯이 말한 그쵸. 그건 거라고 아니에요. 생각했거든요. 너 엄마 없니? 그러니까 왜 날 못 이해하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의미예요. 네. 보면은 이게 점점 약간 주제가 변한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정말 아무렇지 않은 애가 잡혀가니까 그냥 아니 그냥 우리나라 사회를 풍자한 건가 이렇게 느꼈는데 갈수록 이게 너무 소름 끼친다고 해야 되나? 점점 그렇게 돼요. 김혜자 씨가 원래는 공권력의 의지를 해요. 그냥 정말 정의에 기대는 거죠. 경찰한테도 하소연해보고 이제 변호사도 찾아가보고 하는데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만나서 무기도 손에 들고 깡패도 만나서 깡패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저렇게 사람이 미쳐가는구나
그런 느낌. 이거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 때 봤던 건데 일부러 제목을 마더라고 설정한 이유가 이게 머더 영어의 살인 머더랑 발음 비슷해서 그렇게 한 거래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포스터가 너무 스럽게 쳐요. 아, 쳐다보는 포스터? 아니요, 김희자 아니. 씨 나오는 맞아, 포스터 아니에요? 김혜자 뒤에 숨어 있는 거. 원빈 씨를 네, 보호하면서 뒤에 숨어 있는. 이제 이렇게 째려보시죠 바깥을. 그거의 의미가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바뀌어요. 다시 봐봐야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보호하는구나 이제 세상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걸로 느꼈는데 다음에 볼 때는 네가 만약 말할 거면 너도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거 스포 알람 이미 했으니까 김혜자 씨가 누굴 죽이긴 죽여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정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다 보면 결말 가서 보면 아니 처음엔 솔직히 계속 그 도준이에 관한 얘기를 하는 영화잖아요. 네. 그럴 거면 솔직히 거의 도준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래서 김혜자의 영화구나. 이래서 마더구나. 이래서 마더구나. 진짜. 네. 느껴져요. 네. 그냥 너무 충격이 컸어요 저는. 이런 결말이 있다니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냥 계속 멍하니 있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계속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영화를 이러면서 좀 우리나라 영화 스릴러 중에서는 좀 수작으로 꼽아요. 진짜 봐야겠다. 이게 진짜 그리고 약간 모든 편견들을 다 뒤집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적인 편견도 뒤집어요. 일단 뭔가 그냥 모든 인물들에 대한 편견 뒤집는 게 도준에 대한 편견도 뒤집고 그런 우리 생각하는 모성에 관한 편견도 뒤집고 그리고 약간 거기서 나오는 진구의 배역 이름이 모르겠는데 진구? 그 도준이 친구로 나오죠. 나쁜 친구. 네, 약간 깡패 같은 네. 동네형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인물하고 김혜자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약간 그런 좀 뭐랄까 그런- 긴장감? 아니 질투심? 편견을 뒤집는 그런 관계. 네. 여기서도 원빈 네. 님의 대사는 많이 없나요? 힘들죠. 근데 다 대사들 되게 저는 임팩트 그것도 있어요. 생각했어요. 엄마 이거 찾았어. 왜 이- 본자만이 알아요. 네, 마지막에 이 대사의 소름 끼침은 본자만이 알아요. 엄마 왜 이런 거 흘리고 다녀 이거랑 맞아. 엄마 이거 이런 뭐지 이런 거 흘리고 다니면 어떻게 이거랑 그 전에 나온 또 소름 돋는 대사는 뭐지 왜 이번엔 침 나서 죽이게 라는 그 대사 있거든요. 네. 그것도 소름이에요. 네. 보는 사람만 아는 거라고 합니다. 네. 네. 진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데 아까 전에 뭐 침 놨다며요. 네, 그러니까. 침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이런 영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잘 못 아. 보거든요. 근데 또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보고 싶긴 하네요. 근데 이게 막 뭔가 계속 막 엄청나게 막 내가 소모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바람 영화는 네.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바람 영화 아니고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네. 정말? 확실한 카타르시스가 있고 거기서 뭔가 성찰의 시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끝나고 다시 생각을 해보는 다시 생각을 갖게 되는 영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자 씨가 좀 침착하고 네. 드라마에서 약간 국민 엄마 느낌이죠. 그쵸, 그쵸. 드라마에서 네. 주말 드라마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좀 이런 좀 소름 끼치는 반전 역할을 맡으셔서 개봉할 때도 굉장히 큰 화제였던 것 같고 좀 여전히 좀 오래된 배우이신데도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배우인데도 이렇게 좀 약간 변화가 확확 되는 그런 역할을 맡으셔서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진짜.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음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영화는 제가 가져온 영화인데 제가 가져온 영화는 트루먼 쇼라는 짐 캐리 주연의 영화고요. 제가 가져온 명대사는 이것도 영어인데 In case I don't see you,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이라고 짐 캐리가 이제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이웃한테 이 내용을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내용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짐 캐리라고 하는 이제 트루먼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트루먼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실제 짜여진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트루먼은 자기가 이게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트루먼의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한 30년 동안 계속 생방송으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맡은 감독의 이름이 크리스토퍼라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 이제 트루먼을 입양을 했고 이제 계속 키우면서 이제 트루먼이 결혼해야 할 여자, 뭐 아빠 이런 거를 다 정해준 이제 모든 창조주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데 트루먼을 보면서 좀 애정을 가지면서도 좀 얘가 이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항상 자기 이웃할 때 이런 아까 제가 말한 명대사를 얘기하는데 이 명대사 뜻이 다시 볼지 모르니까 인사할게요. 뭐 저는 그대 이분이 굿나잇 이렇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박한민 씨 보셨어요? 다른 분도 안 보셨어요? 네, 저도 봤어요. 죄송합니다. 아 보고 싶네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거든요. 1996년인가 8년도에 나왔던 영화라서 영화사에 남는 영화죠. 정말 대단한 영화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짐 캐리가 계속 마스크나 그런 영화들처럼 더맨더머가 너무 코믹하고 얼굴 막 쓰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트루먼 쇼가 이제 짐 캐리의 첫 전극 영화거든요. 웃기는 거 없고 이제 전극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팬들이 이제 웃긴 짐 캐리가 아니라 전극 연기도 가능하다 이 배우는 뭐 다양한 색을 보여줄 수 있는 배우구나라고 주목받을 수 있었던 영화죠. 이 영화 보고 많은 관객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맞아.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 나 혼자 운명론? 아니지. 저기 좀 들어보실래요? 운명이 아니라요. 한마디에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이 현실인 걸로 살아가고 있고 나머지 모두 일어난 일들은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엄청 큰 무대에 서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냥 배우일 뿐. 배우 한낱 배우일 뿐.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짐 캐리가 그때 몇 살쯤이었지? 한 30살 넘었을 때였나? 마지막에 탈출할 때? 아 그때가요? 배역으로서? 네. 30살 한 중반쯤 됐었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30 초반에서 중반? 그 30년이 넘게 동안 24시간 방송이니까 한 번도 그 방송이 꺼진 적이 없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짐 캐리를 계속 응원하고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방송이 마지막으로 끝나자마자 그런 대화를 하거든요. 막, 끝났네, 뭐, 다른데 뭐 재밌는 거 안 해? 하면서 채널을 딱 돌리는데, 거기서 전 약간 되게 소름 끼쳤었어요. 그 30년이 넘게 지속된 방송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는데, 막 다 같이 환호를 해놓고, 그렇게 그 순간이 끝나자마자, 그러면 뭐, 딴 거 할 거 없을까? 하면서 찾는 거 자체가. 저게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 트루먼 쇼를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맞아. 얻어왔었어요. 저렇게 삶을 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저런 삶을 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생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는 거는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다 감독 크리스토퍼가 다 만들고 다 배역에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루먼은 자기가 크리스토퍼가 짜여진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몰라요? 네, 이게 우리가 본인은 운명적으로 그걸 모르죠. 만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 옆에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 탈출을 하고 하게 될 때 이제 이 관객들도 더 이상 이 프로를 볼 이유가 없어진 거죠. 트루먼이 이제 마지막 볼 수도 없고. 이제 끝을 다 향해 갔으니까. 그래서 바로 다른 재밌는 채널을 돌려보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 그 장면도 저도 굉장히 깔끔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결말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었던 크리스토퍼? 응. 그 사람의 심리가 너무 궁금했어요. 되게 트루먼이 자고 있는 동안 막 모니터 화면을 만지면서 엄청 애정 어린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 트루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트루먼이 탈출하려고 하니까 그 비바람을 막 치게 하면서 바다에 트루먼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로 트루먼을 막 되게 몰아붙여요.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태어나는 순간도 봤는데 죽는 순간도 같이 볼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아까 마더 얘기해서 그런지 되게 집착적으로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널 가질 수 없을 바에는 중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구성애랑은 다른 좀 그런 그 크리스토퍼가 그러니까 저는 좀 보다 말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약간 막 신적인 존재처럼 약간 생각하고 그래서 이름도 크리스찬 크리스토퍼 네. 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재밌네요. 자기도 뭔가 실험적인 촬영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점점 자기가 이제 한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창조주라는 의미가 조금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그래서 마지막에 이웃들한테도 이런 명대사를 하지만 그 마지막에 트루먼이 마지막 출구를 찾고 나갈 때도 그 굿 이브닝 굿 애프터눈 굿 나잇이라는 명대사를 하고 이제 탈출을 해요. 탈출을 한다는 건 어디로 탈출? 이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는 네, 거죠. 진짜 현실을 세상으로. 알고. 트루먼이 살고 있던 큰 세트장에서 이제 딱 나가는 거죠. 저는 그 배가 그 바다의 끝에 닿았는데 하늘인 줄 알았던 부분이 알고 보니까 다 벽이어서 그 벽을 배가 이렇게 뚫었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거기에서 놀라서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딱 딛는데 바다가 이렇게 딱딱하고 그쪽 끝에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하늘을 더듬으면서 계단을 찾아서 가는 부분도 되게 그 부분 보면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 트루먼의 심리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생각 들면서 근데 뭐 이거 소재도 너무 맞아. 영화를 신선했고 영화를 안 본 사람도 그 장면 다 알죠. 네. 그 명대사와. 소재도 다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건지. 이거 트루먼의 의미도 그 트루하고 맨이 합쳐져서 네. 트루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캐릭터 하나에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마지막 명장면도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크리스토퍼 감독의 그 감독 이름이 크리스토퍼예요. 크리스토퍼 그 감독에 대한 의미를 두는 리뷰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설정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약간 한 번쯤 우리 이 세상이 내가 이 세상이 다 뭔가 가짜가 아닐까? 나 짜여진 것 같고. 네, 그런 영화도 많죠. 그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또 약간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사실 그거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내 모든 세상이 뭔가 가짜가 아닐까? 근데 그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컨셉으로 아예 모든 게 세트이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되게 그러면 생각은 비슷한데 이렇게 다른 설정을 해서 표현하는 게 너무 대단한 네. 것 같아요. 그 두 개 항상 매트리스랑 이거랑 네. 같이 거론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장 얘는 짜여진 공간이라는. 짜여진 공간이라는 설정이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안 보시고 계시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